이미 11월 20일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나빠요. 선동 정치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준철학 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TV를 보고 이제 문자를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보는 걸 보니까 거기 맨 끝에 전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메시지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기 위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유튜브 방송 보니까는 이재명 의원은 항상 이 핸드폰에 기자들이 찍는 거를 이렇게 반살시켜서 지금까지는 시꺼멓게 나왔대요. 어제는 뭐 그거 필름을 띄웠는지 문자가 선명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개딸들이 막 뭐 촛불을 들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선동 정치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광주 내려갔더라고요. 옛날에 선동 정치를 되게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준석 말대로 신군부 시대,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동을 해서,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했겠죠. 이제 좋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사태를 겪고 또 시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시민만 다친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이 다쳤을 때는 그 죽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선동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시위를 하고 뭐 해가지고 민주화 쟁취해서 대통령이 되고, 시민들 생각에서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동을 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권력을 잡고 뭐 한 3대까지 먹을 걸 다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잃거나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시민들만 다치겠어요? 군인들도 다치고 예를 들어서 경찰도 다치고.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픔으로 남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나가잖아요. 지금도 그 혈세를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되고, 다친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게 다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떤 권력을 쟁취하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요지겠죠. 제가 지금 살아왔으니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옛날 뭐죠, 신군부도 아니고, 뭐 신군부 얘기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전 당대표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인용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인용이 돼서 내가 이제 승리했다 되게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이 약자 편에서요. 여론이 이제 계속, 제가 얼음구덩이에 빠지는 운이라는데 운이 나쁘니까 얼음구덩이에 빠진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찰 수사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운이 이제 11월 한 20일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나빠요. 좀 이따 이제 김혜경 제가 사주를 좀 풀어봤는데, 또 김혜경 씨도 11월 달 되면 되게 나쁜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혜경 씨 사주도 한번 풀어보고,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거는 어차피 뭐 옛날에 그 선동한 사람은 그래도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너무 이제 유신체제라든지 어떤 신군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하긴 했지만은, 지금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고,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국민을 선동을 해서 또다시 뭐 촛불을 들고 뭐 이렇게 선동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진 거라든지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걸 국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용서할 수가 없겠죠. 그걸 또 이제 죄 없는 이제 병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거를 이용당하는 국민이 있을까봐, 이제 권력자나 정치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동 정치가 이렇게 먹힐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오늘 보니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선동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제 또 광주 내려가는 거 보니까 옛날에 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자꾸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만 이제 정치인들은 어쨌든 국민 세금을 받고 이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공직자가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신군부 얘기 나오니까는 이준석이가 이렇게 한 얘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신군부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이가 참 그때는 이제 본인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신군부는 절 살아봤잖아. 만약에 이준석처럼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또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양두국이냐 개고기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시대 신군부 같으면은 남산에 끌려가서 남산의 부장들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눈물 질질 짜면서 얻어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신군부예요. 이제 뭘 잘못 모르고, 원래 말을 잘해서 흥한 자는 꼭 이제 말로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주를 보면 이제 자묘가 있어서 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사주인데 말로 또 이렇게 망하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명이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뭐 공천 주겠어요.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끝났다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정치인들하고 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정치인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그 송영길이 요새 안 보이죠? 송영길 전 당대표. 생각하기에는 진짜 당대표로서 이재명한테 최선을 다했고 자기 계양을까지 다 내줬잖아.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서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재명을 진짜 좋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는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권리당원한테 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대의원들한테 다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정치인들이에요.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공천권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특정 지역에 또 나갈 거예요. 어디로 나가겠어요? 특정 지역의 지사, 도지사로 나가겠죠. 그럼 그 지역에 나가면 또 당선이 되니까 이재명을 좋아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나와서 최고위원들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 어제 수사를 안 되니까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 정청래니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세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천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개딸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동하는 대로 이용당해서 본인 피해 입으면, 이재명이가 지난 세월 보면 알잖아요. 권력을 잡았어, 선동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자기 돈으로 보상을 해줬나요? 자기 자식들은 그 많은 재산 갖고 싸우는 동안에 자식들이 보상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한 보상을 다 국민 혈세로 나가고 있다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제발 좀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이용당하면 안 돼요. 또 말 나온 김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어요? 한 2년 전에 처음 제가 방송을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었는데, 그때 아마 예언한 게 있어요. 1년 안에 세금 폭탄 맞는다 그랬더니 세금 폭탄 다 맞았잖아요. 그 세금 폭탄은 어떻게 해서 맞은 거예요? 공시지가 올리고, 쉽게 말해서 은행 금리 내리고, 그러면 자연히 어때요? 집값은 올라갈 거고, 집값 올라가고 이제 여론에서 난리 치니까 어때요? 거기다 세금 더 걷느라고 국민 세금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평생 동안을 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사놓은 거 가지고 그 세금으로 다 뜯어먹은 거 아니에요. 약탈한 거야, 한마디로. 왜 이 얘기하냐면 어제 종부세에 대해서 하는데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선거 때는 어땠어요? 종부세 완화시키고 종부세 없앤다 그랬어요. 그때 인재선은 뭐 조금 일부만 인용을 했더라고. 그것도 낯짝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종부세는 폐지해야 될 악법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내가 뭐 재산이 많아서 너 종부세 대상,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뭐 조사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부세가 만들어진 건 어떠냐면,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종부세라는 걸 해서 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물론 말은 뭐 투기라고 하지만은, 투기와 투자는 쉽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어떤 이익을 보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의저 홍길동도 아니고, 문재인이가 의저 홍길동에 예를 들어서 큰 부자들 돈을 홍길동이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놀아주자. 가난한 사람 놀아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재난지원금은 줬겠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줬어도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지금, 그러면서 어떤 선거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금 약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부세를 폐지하고
저는 소급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소급을 하냐? 종부세에 대한 거는 없애고 일반 세율로 국민들 그동안 약탈 당한 거를 환급해 줘야 된다고 맞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두 모녀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아우 평생 돈 벌어갖고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을 몇 천만 원짜리 종부세를 뚫게 맞았대요. 그랬더니 딸이 아이 엄마 그래도 한 2, 3억 올랐잖아. 이익 봤잖아. 그래서 아이 저도 속으로 아이 이익 봤으면 됐지 뭐.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어쨌든 세계 경제가 바뀌고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은 떨어졌죠. 그러면 이익을 본 사람은 정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값 올려놓고 세금 다 뜯어먹고 이제 집값 내리면 손해는 국민들이 본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해서 일반 세율로 해서 환급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거예요. 또 임대차 3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다시 옛날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는 부동산에서 잘 몰라요. 근데 시장 원리로 넘어가야 돼요. 정부에서 막 법을 바꾸면 시장이 혼란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부동산법이에요.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님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그 건설업체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있는 돈 가지고 뭐 몇십억 있는 거 가지고 그다음 은행이자 해가지고 땅 사서 오피스텔 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한 동 짓는다는 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 이자를 이제 많이 받고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다 졌대. 근데 이제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언론에서 TV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은 건 보증보험을 안 해주는 거. 그럼 이 사람은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하도 이제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하도 언론에서 떠드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보증보험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역세권에 이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자기 돈 투자해서 대출만 많이 받으면 보증보험이 안 되면 다 미분양 사태가 된다고. 그러면 도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큰 사회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법이라는 건 함부로 막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의 원리로 뭐 예를 들어서 집값 올라가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짓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사주를 잠깐 풀어볼게요. 제가 몇 달 전에서도 아마 하도 많이 이제 이재명 사주를 풀어봐서 이제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을 거예요. 예언을 그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8월 달 되면 당대표 될 거고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돼야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게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책사로서 지금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당대표 딱 되자마자 어때요? 바로 지금 터뜨리고 있죠. 김혜경이 법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이제 소환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치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 장관이. 제가 이제 제목을 오늘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의 전쟁의 서막이라는데 이거는 뭐 전쟁의 서막이라도 결말은 뻔히 나 있는 전쟁이에요. 제가 볼 때 운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그 운의 흐름을 오늘 좀 보려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볼 땐 총선까지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쌍방울 문제, 뭐 쉽게 말해서 뭐 위례 신도시, 뭐 옆집에 그 선거운동 사무실 아직 남아 있는 게 뭐 대장동 큰 거는 다 이제 놔두고 가장 약한 것만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뛰어난 전술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늦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무리수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제 예언대로 지금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개편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비서실장 할 때 너무 안 좋은 한쪽 편향된 인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물갈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요. 인사만큼은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어쨌든 조금 지켜보시면 알 거고 이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재명이 의원하고
김혜경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재명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나무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제 물이 있고 이제 햇볕이 있고, 근데 이 사주의 약점은 사실은 땅이 없다는 거, 토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나무는 많은데 쉽게 말해서 칼이 없다는 게 조금 약점이었어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 토는 아예 없고 칼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이 물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이 사실 토가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토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카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사주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성격은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고 까칠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땡이에요. 전형적인 이제 상관격의 사주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다는 거는 사주를 풀 땐 그림만 그리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많은데 물도 많아, 햇볕도 있어. 그럼 막 자라겠죠. 근데 화분이 없어. 그럼 이 화분이 필요하겠죠. 부인한테는 잘하는 사주예요. 왜냐면 땅이 필요하니까. 또 여자한테도 어때요? 여자를 좋아하겠죠. 여자 만나서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김부선이 그렇게 난리쳐도 끝까지 그 문제로 손해는 안 보잖아. 그 다음에 돈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사주는 1,000원, 2,000원도 자기 돈을 쓰기 싫어하는 사주. 제가 이런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1,000원, 2,000원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사주를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법카 쓴 건 사실 김혜경 쪽보다는 이재명이가 사주를 봤을 때는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지시한 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칼이 필요하겠죠. 칼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이 나무를 잘라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아끼고 자식한테 기대감이 강하고 또 명예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주는 어디 식당 가서 누가 친구가 옆에 떠들면 눈치를 주는 편이에요.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을 되게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건강으로 살펴보면 이 토라는 거는 이제 위장 쪽이나 피부니까, 피부는 되게 부드러운데 약한 피부를 가졌고, 그다음에 소화력은 되게 약하다. 그다음 담배는 싫어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칼은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예요. 그럼 대장에서는 호르몬이 많이 안 되니까 지구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관지가 조금 약하니까 담배 냄새를 담배 폈다가 이제 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운을 보면은 큰 운은 제가 다 봐드렸으니까, 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8월 달부터는 당대표도 되고 좋을 거다 이렇게 했냐면, 이번 달은 쉽게 말해서 무신이에요. 무신. 그러면 땅하고 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없는 땅이 들어오면서 오행이 순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올해는 희한하게 초반에는 쉽게 말해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게 목화로 흘러가고 같이 청간하고 치지가. 근데 후반은 무신, 기우, 경술, 요 신까지가, 그러니까 8월 7일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는 이 토금으로 흘러요. 뭐 이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소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봐요. 왜냐면 달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11월 달이 되게 되면 뭐가 들어오느냐? 이 해수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럼 올해가 예를 들어서 이민년이니까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 상태에서 달에서 또 물이 들어오면 이 땅이 다 갈라진다. 이 땅은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이고 여자 재물이 다 깨지는 운이고, 그 다음에 이 칼이 나무를 때리다 분질러지니까 관제구슬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 장관 승,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11월 20일부터는 한동훈 장관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있는데 물이 없고 지하수가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강하고 땅이 넓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나 물이 들어올 때 지금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올해는 물하고 쉽게 말하면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올해 1년운도 좋거든. 근데 지금 달에서는 이 금이 들어왔으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좋은 달은 11월 20일이 넘으면, 그때는 대운에서 60%, 1년에서 20%, 달에서 10%면 한동훈 장관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완전히 기소를 해가지고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되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임자예요. 이 임자가 문제예요.
이 임자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물바다가 돼요. 그러면 나무는 부쩍부쩍 크니까 땅이 갈라지고 완전히 해서 이럴 때는 최바닥으로 떨어진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사주를 볼 때는 불인 사주를 보면 남편 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김혜경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11월 달에 똑같이 운을 맞냐 하나 그거를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김혜경 사주는 조금 자세히 한번 풀어 드릴게요. 오늘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사주 풀 때가 제일 제가 잘 풀어요. 막히지도 않고. 원래 제가 대본 없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제 분야는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라 버벅거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사주만큼은 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사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 사주만 풀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되면 사주 공부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강의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어떤 사주냐면, 이 사주는 이제 일반에서 풀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이제 월이 마이너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역행하는 달에 태어난 사주예요. 그래서 지난 거를 제가 쭉 맞춰보고 또 이게 혹시 틀릴까 그래서 아침에 공을 들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저는 영을 이제 불러서 한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신있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병호, 정유, 병신. 일단은 뭐 이재명 의원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는지 몰라도 이 사주는 이제 금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를 이제 풀 때는 이제 뭐가 많고 뭐가 적다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요것만 확인하시면 용신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날짜를 이렇게 보면 이제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면 5월 전에 태어났으면 이 병화의 힘이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 오화의 힘이 세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화가 하나 이제 센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4일이면 후반이기 때문에 이 금에 해당하는 세력이 아주 세다. 이게 한 30% 정도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시를 봤을 때 태어난 날에 이 또 신금이 세다. 물론 저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불이 4개인데 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세력을 이렇게 많다고 해서 그 오행의 기운이 강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달에 그러니까 10월 후반인지 아니면 이 4일 이 끝말인지 어떤 이 세력을 보는 법이 세력이 더 센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조그만 불이 4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쉽게 이제 초보자들이 생각하기엔 이 띠는 13%고 월이 30, 일이 20, 이게 15, 9, 5, 9, 4. 예를 들어서 이 3개가 있어도 이 퍼센트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다 약한 세력이에요. 그럼 불이 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작냐면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그만 불 4개가 있는데 땔감이 없으면 금방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이 용신이다. 이 없는 나무가 들어올 때 항상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 조금 있고 금이 많은 사주예요. 큰 금이 거의 한 50% 정도 금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물은 없어도 비가 오면 운에서 이 물이 들어올 때가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없으니까 막바로 불이 꺼진다. 그러면 이 불은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나무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불의를 보면 한마디 훅 던지는데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의 형제간들, 그 다음에 관운, 직업, 명예, 윗사람.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비가 오면 나무가 없으니까 불이 확 꺼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는 남편복은 없는 사주예요. 근데 딱 하나 남편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위에 천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올 때, 이 임수라는 건 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 합이 돼서 목으로 변해요. 요럴 때만 남편복이 있는 거예요.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지만 이 개수가 들어오거나 쉽게 말해서 자수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나쁘다. 왜냐면 지지에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불을 꺼버린다. 상생이 안 되거든. 왜냐면 지지에 쉽게 말해서 수가 있으면 수생목이 있어야 불을 살려주는데 이 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수가 들어올 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보는. 그럼 뭐가 들어올 때 운이 나쁜지 알면은 큰 운하고 이제 맞춰보면 돼. 그럼 이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이 많으니까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력이나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화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노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늙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명이 되게 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없으니까 이 나무는 우리 인체선 신경, 근육,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사실 디스크예요. 협착증하고. 왜 그러냐면 이 금이 많으니까 금이라는 건 척추를 얘기하면 척추가 굉장히 기가 센 거예요. 뼈는 절대 부러지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척추에서 힘이 세니까 자꾸 이렇게 팽창을 하려고 그러고 이 팽창을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기가 약하니까 이걸 잡는 근육이 약하니까 일단 근육이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늘어지겠죠. 늘어지니까 일단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뼈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뼈는 힘이 세지니까 이 중간에 근육들이 있겠죠. 이런 게 막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착증 같은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는 이제 디스크란 같은지 협착증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될 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이라는 거는 요번에 나와서 보니까는 이제 뭐 경찰에 소환돼서 가는 거 보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화장 다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약한 사주예요. 신경도 예민하고 우울증도 잘 걸리고 또 이렇게 잡신들이 또 잘 들어오는 목이 없는 사주들은 이렇게 영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운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편복이 있을 땐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더라고요. 19살 때부터 을목이 들어왔었고 간목이 들어왔었고 또 29부터는 갑오. 이때가 굉장히 뭐 나무하고 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좋았고 39에서 이때 잠깐 물이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45부터는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49이 되면서 임수가 들어오니까 천간을 맞출 때는 이 병임충 하지만 정림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중봉합이 돼가지고 이 물은 본인한테는 남편이 문서를 만들어주는 오니까 이때는 아마 좀 많이 챙겼을 거예요. 그 시기가 49 시운, 시운 하나, 시운 둘, 시운 셋까지. 그러다가 이제 시운 넷에 진중에 을목이니까 을목까지는 좋았겠죠. 시운 6부터 뭐가 들어있냐면 작년부터는 토가 들어왔어요. 이 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들어오면 토가 금을 생해주니까 이 금이 많아진 거거든. 근데 이제 수입은 줄어들고 이제 나가는 돈이 많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진 대운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 운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별 문제는 없었던 건 처음에 아까도 1년을 봤을 때 올해가 이민이에요. 올해 1년은 좋아요. 왜냐면 정림한목을 해서 목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임목, 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달에서도 계속 올해는 묶어서 이민, 계묘에서 쭉 목화로 흘렀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겠죠. 8월 7일이 되면서 뭐가 들어오냐 무신이 들어왔어요. 땅하고 이 금이 많은데 또 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무가 이제 뽀개지니까 필요한 게 없어지니까 구설이나. 그럼 11월 달은 어떻게 될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사주에서도 물이 들어오면 되게 나쁜데 이 사주에서도 해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면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남편 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받으니까 이럴 땐 제가 볼 때는 이 신랑이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는 쉽게 말해서 천간에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진짜 나쁘겠죠. 임자는 왜냐면 올해는 이민이기 때문에 임수는 정림한목을 하고 이 자수가 들어왔을 때 올해 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수생목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달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1월 5일 지나면 이 개수 때 이 개수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불이 꺼지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후반부터 내년 1월 달까지가 아마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아군에 시달려서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완승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완벽한 완승은 안 해요. 왜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보거든. 멀리. 이렇게 가까이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보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갈 거라고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 하나하나 터뜨리면서 검수완방을 박살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돌을 쌓기 시작해서 산을 만드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